저는 김정훈 박사님의 이제 에디톨로지라는 강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창조는 우선 편집입니다. 근데 이 창조를 우리 사회는 강요를 하고요. 이 창조는 사전적 의미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인데, 인간은 이것을 이제 신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창조를 할 수 없고 대신 창조적이어야 하는 건데, 이 창조적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로 이제 이거와 비슷한 단어인 창의성은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이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 아닌 이제 익숙해서 있는 줄도 모르는 것을 낯설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특성이 아닌 창의성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어떤 것을 본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므로 당연히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이 아니겠죠. 그래서 창의성은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건데, 이런 남들과 다르게 보는 것은 이제 시선에 따라서 이제 시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학문에 종속되어 있는 지식은 이제 그 한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요. 대신 창조가 있는 것을 창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편집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편집자가 중요하고, 편집자는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시선에 따라서 이제 보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것만 보는데, 이게 선택적 시각이라고 필요한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해야지 창조적인 것인데, 이제 정보를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천재들이 이제 변태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남다른 생각을 하려면 당연히 시선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당신은 지금 창조적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어떤 가치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우선 여러분들 마우스가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날아가는 생각을 잡는 도구인데, 그게 인터넷 브라우저라든지 크롬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잡는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잡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멍 때릴 때가 가장 창조적인 순간이라고 하는데, 이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적인 순간이고요. 근데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들이 창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비창조적인 게, 할 일이 정해지므로 그 정해진 것만 해서 전혀 창조적인 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연관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재들도 멍을 자주 때리고 그러다가 되돌아와서 아이디어를 내지만, 맹구는 계속 멍을 때리면서 생각을 날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천재와 바보의 차이고, 이런 것이 이제 디질로그가 원래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말하는데, 이런 게 이제 둘 다 갖춰져야지 천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게 갖춰져야 하고, 그리고 멍을 때리는 등 이제 창조적인 습관들을 갖춰 나가면서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디질로그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질로그가 되면서 인터넷이 발전했잖아요. 그렇게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지식 권력이 무너지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식을 권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것의 이제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게 2009년에 일어난 미네르바 사건인데, 이 미네르바 사건은 어떤 전문대를 다녔던 사람이 사회에 발견될 일들을 예측하고 그것들을 이제 떠넘겼다는 이유로 이제 누구든지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이런 창조적인 삶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어야 하고, 경험을 쌓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이제 보이고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삶도 내가 편집할 수 있으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맥락의 힘을 빌리는 게 중요한데, 이런 맥락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맥락이 바뀌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좀 군대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바꾸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바꿔준다면 그것은 이제 심리와 가부의 증상인 짜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맥락을 바꾸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지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말처럼 행복하려면 어릴 때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맥락을 바꾸려면은 이제 외로움을 각오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나 저희들은 외로움을 무서워해서 이제 무언가를 할 때 친구가 하면 좋겠다라는 듯이 관계를 높이 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나를 위한 시간은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 무조건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를 위한 시간은 외로움, 휴식, 자기 반성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이끌기 때문에 꼭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하고, 21세기에는 인류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재미와 행복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런 재미와 행복을 위해서 인간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재미와 행복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 편집이 재미가 있어야지만 되는 건, 창조의 조건이 재미인데 이 편집은 창조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 편집은 재미를 조건으로 잡는데 재미를 극대화시켜주고 재미를 추구함으로써 창조성을 발현하게 되는 게 이제 지금 시대이기 때문에 꼭 저희는 재미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학교가 원래 뜻이 공부하다 삶을 즐기다, 역할을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학교는 다르죠. 원래 그래서 학교는 재미있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창조적인 인간이 돼야 되는데 저희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나만의 만족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하며 실력이 높아지고 과제가 많아질수록 재미플로우가 높아지듯이 저희는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는 방법, 이게 주체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이라서 저희는 이제 좋아하는 것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며 창의성이 필요하기에 맥락의 힘을 이용해서 시선을 바꾸고 경험을 쌓아나가며 나의 머리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시간이 지났지만 공부를 더 하라는 이제 선생님들의 생각을 이제 계속 비난하기만 했는데, 이제 맥락을 통해서 그 선생님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앞으로는 시간이 아닌 양으로 따져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맥락을 생각하고 남의 태도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단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톨로지는 매우 저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이었습니다.